두 집 살림을 합치려면 처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득권을 버리고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치 무슨 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장 되기 전에 저 줄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줄에 한 커플들이 늘 잘 살았습니다. 아직 헤어진 저 커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울교통공사의 소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 서울 지하철 23년 동안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나눠서 운영을 해왔는데 통합이 된 거죠? 예, 서울시의 지금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지하철은 9개 노선입니다. 네. 그런데 회사는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가 서울 메트로, 그리고 5호선에서 8호선까지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합쳐지면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라면서요. 세계적인 지하철과 비교를 해도 세계 어느 나라의 지하철과 비교를 해도 규모가 상당하죠? 네, 규모를 측정할 때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운영역 수가 있습니다. 네. 운영역이 서울시가 무려 277개 역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뉴욕, 파리 다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수송객,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냐도 3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국경이 거의 1000만 가까이가 되고요. 하루 평균 서울시는 600만 명 이상이 탑니다. 네. 총 연장도요, 300km나 되어서 매우 긴 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통합이 되면 글쎄요. 회사의 덩치가 커지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통합을 하면 인력이 그만큼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같은 네. 비슷한 회사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감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15,600명에 가까운 인력에서 14,000명,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4년간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면 비용이 줄겠죠. 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21조 5천억 원을 갖게 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꽤 많은데 서울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통합 재미 효과가 연간 226억 원, 10년 동안은 2천억 원이 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연간 226억 원이나 이제 절약이 되면 돈이 생기는 건데, 자, 이 돈 그럼 어디다 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좀 쓸 계획이 있답니까? 네, 일단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지하철 하면 노후화 때문에 그렇죠. 멈추는 경우도 많고 고장 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일단 고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5월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스크린 도어로 고치다가 이 청년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런 걸 좀 막는 데 쓰겠다라는 취지로 안전관리본부라는 게 있는데 이 산하에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통합 관리를 하는 곳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안전센터라는 곳을 26곳을 설치를 하고 또 스크린도어 보수 인력도 175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공사로 덩치 큰 공사로 다시 태어나면서 로고 변경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로고뿐 아니라 바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열차 안에 이제 노선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네. 다 바꿔야 됩니다. 또한 열차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마크도 바꾸고요. 또 각종 포스터, 또 스크린도어에 있는 것까지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총 28만 개 이상의 교체 수요가 있고 교체뿐 아니라 지우고 뗐다 붙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 비용 자체가 약 20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콜센터 번호도 바뀌어야 된다면서요? 왜냐하면 합쳐졌으니까. 몇 번으로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콜센터가 이전에는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가 1577-1234였습니다. 네. 그리고 5678호선 경우에는 1577-5678이었는데 네. 이게 통합돼서 하나로 바뀝니다. 1577-1234로 되고요. 유실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선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배치가 됐습니다. 1, 2호선 따르고 3, 4호선 따르고 5호선, 8호선 따르고 6호선, 7호선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돼서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지하철 타서 물건 잃어버리거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무조건 1577-1234만 하면 어느 호선에서건 똑같이 통합된 번호로 연락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요. 또 광화문 광장, 저희 채널A가 있는 바로 앞이기도 한데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차로가 지하로 들어가는 계획안도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도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광화문에서 이 세종로 사거리까지 바로 네. 이 구간이 모두 지화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차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위로는 사람들만 걸어 다니는 도보만 네. 할 수 있는 곳이고 차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이 진짜 광장이 되는 겁니다. 도로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 위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차들은 밑으로 다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지금 광화문 광장, 광화문 근처에 있는 서십자각이나 뭐 혜태상 이런 것들은 본래 위치로 복원을 시킨다는 것이 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 근데 서울시가요, 또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가 계속 이틀간 유지되면, 그러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차량 이부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강제적으로 홀짝 번호를 통해 가지고 절반씩은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율에 맡기고 차량을 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 유도하는 수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하. 즉 출근 시간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고요. 퇴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서 공기가 안 좋을 때 차량 이부제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굉장히 그 시민들을 위한 복지 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실현이 되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